우주 탐구 생활 힙합 홀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네, 흔한 연예 뉴스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를 연예계에서 찾아서 전해주시는 요리조리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그 빅뱅의 대성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아, 세금이요? 네, 그 자신의 건물과 관련해서 1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이 대성 건물이 1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50억 원 넘게 안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한 근거 자체가 네. 2017년도에 대성이 인수할 당시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 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탄로된 세금이 있다고 해서 그 이번에 이제 12억 원을 더 내라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흥업소로 영업한 사실이 이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무당국도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이 세금 포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혀 상황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끝나게 되면 대성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로서 이제 그 불법 영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세금을 더 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음식적으로만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12억 원이 부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네, 그렇죠. 있는데 실제는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네. 거짓된 잘못된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여기서 또 그 대성과 같은 경우에 금전적으로 뭐 이걸 갖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건물에 대해서 31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 52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400억 원에 내놨는데 이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뭐 제가 볼 때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예.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제 참 돈 많은 사람들 얘기는 참. 예. 자,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노영희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모병제 얘기도 많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연애 전문 기자님이라 얘기를 하나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자, 정부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병역 지원 부족에 대비해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실이 이제 그 병역과 관련돼서는 가장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고려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병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난이 일어나기도 하던 난이 일어났다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그 돈 있는 그 양반집들은 이제 그 돈으로 내서 그 병역을 면탈하기도 하고 또 뭐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사람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일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공평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면서 대체복무라는 형태의 어떤 기여 복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평과 정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BTS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1992년생인 진이 내년도에 입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슈, RM, 제이홉, 재민, 뷔, 정국 뭐 등등이 이제 4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정점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그 멤버들이 이 군복무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활동이 사실상은 어렵게 되죠. 물론 전제 조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이 내년부터 입대해야 될 나이는 있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든 뭐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그 일반 이제 그 대중문화 인에 대해서도 조금 병역 특혜 내지 아니면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예.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타 뭐 영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군복무 얘기 나오니까는 엄청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BTS 정도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했으면은 대중음악을 했다 치더라도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도 한데요.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한 표현에 따르면 BTS가 삼성보다 훨씬 더 국위 선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삼성 역시 어떤 그 특혜 부분을 갖다 주기에는 뭐한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삼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게 항상 이제 그 병역자금 부족하면은 석박사 그다음에 또 이제 기초과학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그런 그 병역 특혜를 없애면서 충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 기초과학 그다음에 소재과학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이 대체복무에서 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과 뭐 BTS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생되어졌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뭐 BTS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한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또 형평성 문제 이제 일반 순수 예술인과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순수 예술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오히려 이제 BTS 측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체복무나 뭐 병역 특례를 원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좀 살살 그 팬들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BTS의 그 팬클럽이나 아미나 아니면 네. 또 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죠. 굉장히 현명한 자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항상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뭐 H.O.T든 아니면 또 유명 그 연예인이 나왔을 때 이 군복무제와 연결이 되면은 사회적 이슈로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곤 하는데 네네. 정작 이제 그런 정말 그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또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자꾸 되는 거는 대중문화예술이 순수예술이나 체육학과 좀 다르게 도대체 어느 정도를 했어야지 잘했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다고 네, 해서 네. 한데 이제 빌보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그 BTS가 이제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못 받았다 후보에만 올라가고 해서 이제 굉장히 뭐 국내나 아니면 해외 팬들이 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어떤 상인 것이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상은 아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량적 평가나 아니면 이제 그 산술적 평가 부분을 할 수 없는 이 또 대중예술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얼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던데. 네, 당연히 갔어야 되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모병제 일부가 실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월남전이었기 때문에 그래 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시니까는 홍콩에 4대 천왕이 있었고 대만에 4대 천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유봉 뭐 이렇게 굉장히 한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 해안을 맞대고 있는 금문도였죠. 그렇죠. 이 금문도 가장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명예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과거 연애사병 제도가 있을 때 왜 나를 연애사병으로 보내느냐. 나는 철책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희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연애사병 문제 사병이라는 제도 좋은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걸 운영 자체 미숙 그런 이건 이제 연예인 일이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에서 관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2013년도에 해체되는 그런 이 비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티브 유 지금 유승준 씨 문제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 군복무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 연애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군대 간다는 게 상당히 본인의 연애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타들이 또 누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산정할 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이 군 입대를 앞두고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92년생들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스티브 승준 유라 그래요? 네. 뭐 때문에 제가 연락을 예. 했을 때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네. 이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중예술계 그 남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박양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어떤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대중예술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나갈 때 걸림돌이 많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스티브 승준유 같은 경우에 해외 공연에 대한 그 확약서 입국을 하겠다는 것을 쓰고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그 대중예술인들 그러니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 공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이 외교부나 아니면 네. 또 이제 병무청에서 들이대게 된 것이죠. 그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필 상태였더라 하더라도 네. 이 확약서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일본 공연이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공연을 하고서 귀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어떤 나름의 이제 그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기고 갔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갖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분은 왜 자꾸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F4 비자죠. 네, 바로 비자. 이제 F4 비자에 대해서 스티브 승준유, 유승준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걸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F4 비자를 신청하게 된 건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없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4 비자로 인한 어떤 이 대외 국민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를 특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른 이제 일반 비자, 관광 비자 뭐 이런 형태로서는 법률적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F4 비자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입국 이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잠깐만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네요. 다른 비자는 사실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데 네. F4 비자를 신청해야지만 거부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슈로 해서 다시 법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스티브 승준유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정말 제가 지금 인터뷰한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 변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네. 외교부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또 LA 총영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병무청에서 이번에 만약에 부포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조금 더 아니, 정교하게 우리가 대응을 보통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정이라는 생각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우리 문자 주시는 234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요. BTS가 입담으로써 전 세계 BTS 팬들이 한국 남성들이 겪고 있는 군복무라는 희생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국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번에 한 번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